네, 안녕하세요. 네, 7, 8월 사례 적용 및 사료 분석반 1주차 한국사 강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풀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도는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한 주씩 이렇게 한 주씩 그 시대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고대사 파트를 나가도록 하고요.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료 노트를 3월부터 6월까지 봤는데 사실 사료를 많이 해석을 못한 것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문제에서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료들은 많은 것도 있지만 안 다뤘던 사료들은 되도록 지금 보조 교재로 같이 보도록 할 예정이어서 사료 노트를 사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진도에 맞춰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오시면은 해당 주제 끝나고 사료 해설이라던가 사료 연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빈칸 문제랑 개론서 빈칸 문제가 문항마다 옆에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근대사 파트에서는 한능검이랑 수능 기출문제를 프린트 뒤에다가 한 20문제 정도씩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나가는 고대사 파트에도 뒤에 보시면 12문항 정도의 한능검 문항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간헐적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되는데 조금 시간상 못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옛날에 한능검이나 수능에 나왔던 문항들, 나왔던 주제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확인차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 여기서부터는 한 20문제 그 이상으로 나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능검이나 수능 문항이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텐데 해당 주제를 확인하고 해당 사료 같은 것들 익숙해지기 위한 차원에서 본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양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보조 교재를 하나 냈죠. 수능 기출로 다잡는 이문역사라고 하나 내가지고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첫 시간에는 그 해당 교재에 앞에 이론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다룬 다음에 문제풀이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에도 있으니까 한문 사료 노트 사신 분들은 사료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해당에 안 해석해봤던 사료 나올 때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쭉 나가도록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수능 문제를 나눠드리는 경우는 크게 드물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수능 기출 문제들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기출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들 위주로만 선별을 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보다는 사료가 조금 괜찮다거나 주제가 괜찮은 것들 위주로 해서 수록을 해가지고 넣어놨고요. 이 문항 선정 과정에서 제가 선정하게 되면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들만 나올까봐 이번에 이제 공조하면서 앞에 본문은 제가 다 쓰고 뒤에 문항 선정이랑 해설 부분만 현재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한테 맡겨주고 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왜 이거 냈냐면은 사실은 기본 교재랑 조금 중복되는 것들 조금 있기도 한데 왜 이런 거 냈냐면요. 작년 시험 문제인데 작년 시험 문제에 수지, 진묘, 주강 같은 것들이 시험 사료로 주어졌는데 주제 자체는 진시황과 법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낯선 사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합격을 하려면은 그 문제 4점짜리에서 최소한 3점 이상은 무조건 가져갔어야 하는 문항이었는데 2점, 3점 이상 충분히 가져갔어야 되는 문항이었는데 착각하다 보니까 한비자도 틀리고 법과 사상도 틀리고 진시황이 그런 중앙 집권 정책을 했던 목적 이런 것도 엉뚱하게 틀리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사료들 자체가 다 교과서에 있는 사료기는 해요. 교과서에 보면은 동아시아 교과서 2단원에 보면은 율령체제의 확립이라고 해서 진나라 율령, 한나라 율령, 그 이후의 율령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랑 동양사계론, 아틀라스 중국사 같은 것들만 너무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주제들을 가끔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마 1주차에는 크게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2주차부터 이런 식으로 진나라 한나라식의 설명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보는 개론서에 없는 주제들 그런 것들 아마 확인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수능 문제가 어쨌거나 대학교 현직 역사교육과나 사학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교과서에는 없는 사건들인데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는 보면 아는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에 들어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보면은 문제 자체는 영가의 난을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사료 자체는 완전히 영가의 난이죠. 우리 시험지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영가의 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 확인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 내봤으니까 아마 뭐 수능 문제 풀고 이런 주제 보면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동양사 18점 중에 뭐 2점, 3점 정도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봤으니까요. 수능 문제는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 뭐 지도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사 문제에서 이렇게 지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새는 수능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내봤으니까요. 잘 풀어보시고 부디 우리 동영사 올해 18점 중에 15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 한번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현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같이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수업 끝나고 1주차 수업 끝나고는 뭐 앞에 관련된 문제 풀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구성은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문항이 옆에 있고 오른쪽에 교과서 개념 확인이랑 개론서 개념 확인이 있어요. 개론서 개념 확인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특강이라던가 길잡이 그리고 뭐 한국 고대사 같은 책들 그런데 우리가 시험한 때 읽었던 텍스트들 그런데 관련되다가 빈칸을 뚫어놨고요. 위에 교과서 빈칸은 미래인이랑 천재 교과서만 넣어놨습니다. 1, 2월 때가 안내해드렸죠. 7, 8월에는 미래인과 천재, 한국사랑 역사 2 교과서 빈칸 문제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이거 텍스트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미래인이나 천재 교과서 찾아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근현대사가에서 아마 조금 더 분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 아마 풀어보시면은 우리 충분히 한국사도 22점 만점에서 16점, 18점 이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꼭 점수 잘 맞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교과서 옆에 이렇게 넣어놨던 텍스트에서 실제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맞으신 분도 있었고 틀리신 분도 있었죠. 작년에 뭐 유양서라던가 그런 관련된 것들은 여기 텍스트만 보고도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문제 푸신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이제 7, 8월은 교과서에 나온 주제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까지 좀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것도 한 문제씩 넣어놨어요. 구석기, 신석기 하나로 해서 한 문제 넣어놨고 청동기, 철기에서 한 문제 넣어놨고 고조선도 두세 문항 넣어놨는데 9, 10월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바로 삼국시대나 여러 나라 성장부터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7, 8월 달에 조금 더 나올 만한 부분들만 짚고 9, 10월 달에는 거의 짚지 않으니까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조선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지만 완전히 안 나온다고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7, 8월 달에 다뤄보고 9, 10월 달에 조금 덜 다룬다라고 하는 것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인 강의 안내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문제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